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노라인입니다. 정상 초음파 수치 강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담관 초음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담관 쪽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간 내에 있는 간내 담관이 있고요. 간 바깥쪽에 있는 간외 담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중에서도 이 간외 담관이 더욱더 중요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이쪽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제 담관 쪽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금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담낭이 최대한 확장된 상태에서 평가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른 장기에 비해서 이런 금식 유무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검사할 때 자세인데요. 바로 누운 자세에서도 담낭이라든지 이 담관의 평가가 가능하지만 보통은 이제 돌아 누운 자세, 왼쪽으로 돌아 누운 자세에서 보통 많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데큐비투스 자세를 하게 되면은 더욱더 담관의 형태를 잘 묘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환자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자세를 바꿀 수 있다는 점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컬러 도플러를 사용해서 이런 담관과 주변 혈관을 구분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포탈 트리아드라고 해서 가운데 포탈 베인이 있고 헤파틱 아테리 그리고 담관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럴 때 컬러 도플러를 띄워보게 되면 혈관 같은 경우는 컬러가 들어가는 반면 이 담관에는 컬러가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특징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컬러 도플러를 통해서 담관인지 아니면 혈관인지를 구분할 때 도플러 기법들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간내 담관과 간외 담관을 구분할 수 있어야겠고요. 인트라헤파틱 덕트의 확장인지 아니면 익스트라헤파틱 덕트의 질병이 있는지를 구분해서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 살펴봤고요. 연관된 내용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커먼 바일 덕트, 간 외에 있는 간외 담관의 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저는 기본적인 측정 위치부터 보도록 할게요. 총 3가지 구역에서 평가가 진행이 되는데요. 포탈 헤파티스, 이 문맥이 있는 쪽, 문맥 3주 위치에서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원위부 쪽, 디스탈 쪽은 췌장의 머리 쪽까지 전체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포탈 헤파티스와 판크레아스 머리 쪽, 이 중간에 있는 가운데 부분도 같이 평가가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프록시말 쪽, 미들 쪽, 이 디스탈 쪽까지 총 3군데를 측정한 다음에 이 평균 값으로 계산하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내용 보시게 되면 정상적인 성인의 평균 커먼 바일 덕트의 사이즈는 4mm 정도로 측정이 되고 있고요. 최대 6mm까지 측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림과 함께 연관된 해부학 보도록 할게요.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 담관 구조물이 간 내에 있는 간내 담관이 있고요. 간 바깥쪽으로 나와서 다른 구조물과 같이 지나가는 간외 담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 바깥쪽의 담관은 쭉 주행을 하다가 췌장의 머리 쪽에서 12장 쪽으로 합류가 되어지는데요. 초음파로 검사를 할 때는 가운데는 잘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프록시말 쪽과 디스탈 쪽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옆쪽에 그림 보시게 되면 문맥 3주에 해당되는 위치인데요. 간 문맥과 헤파틱 아테리 그리고 커먼 바일 덕트가 함께 주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혈관과 비슷하게 보여지는 특징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컬러 도플러를 적용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혈관이고 어떤 부분이 담관인지를 구분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리된 표를 보도록 할게요. 프록시말 쪽부터 미들, 디스탈 쪽까지 이 평균 값을 측정을 해봤는데요. 프록시말 쪽이 상대적으로 좀 작은 사이즈고 멀어질수록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3.5 정도로 측정이 되고 있었고요. 정상 상태에서는 약 4mm 정도라고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담낭 제거술을 하고 난 다음에 평가한 내용들인데요. 보시면은 수술하기 전에 2에서 3 정도, 4 정도까지 값이 측정이 되어져 있다가 담낭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180일이 지난 다음에는 이전에 측정했을 때보다 여기 있는 담관의 사이즈가 약간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담낭이 있을 때보다 담낭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총담관의 크기가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4mm에서 6mm 정도까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담낭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것보다 조금 높은 값이 측정이 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정상 범위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연령대에 따른 변화인데요.
보시면은 20대부터 연령대가 증가함에 따라 총담관의 사이즈가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도 정리해 보자면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연령대가 증가하게 된다면 총담관의 길이도 비례해서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80세 남성을 검사를 했는데 총담관의 크기가 약 7mm 정도로 측정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나이에 따라서 같이 증가한다는 특징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다른 동반된 질병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령에 따른 변화가 있다는 점, 이 내용만 잘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비정상적인 초음파 영상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총담관의 크기가 육안적으로 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영상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지만 이 원위부 쪽에 결석으로 인해서 흐름이 막혀지면서 총담관의 사이즈가 증가한 그런 영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옆쪽 영상 보시게 되면 총담관 내부에 종양성 물질로 보여지는 구조물이 영상에서 보여지고 있어요.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총담관 암으로 진단이 된 상태고요. 이런 식으로 암 조직에 의해서 총담관의 사이즈도 증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담관 중에서도 간 내에 있는 담관의 크기 보도록 할게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간 내에 있는 담관의 크기는 간 외보다 조금 더 작은 크기로 구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 내 담관을 측정할 때는 오른쪽과 왼쪽 문맥이 나눠지는 위치에서 보통 평가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우측 문맥 위쪽을 따라서 오른쪽 간 내 담관, 왼쪽 문맥 위를 따라서 왼쪽 간 내 담관을 측정하게 돼요. 보통 이 값은 상당히 작은 크기이기 때문에 보통 초음파 검사에서 평가를 할 때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쉽게 정리해보자면 초음파상에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간 내 담관이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고요. 만약 초음파상에서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이미 어느 정도는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예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를 통해서 정상적인 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상은 보통 2mm 정도까지를 정상으로 보고 있어요. 초음파상에서는 보통 1에서 2mm 정도까지는 잘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값보다 커진 상태, 3mm, 4mm,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한다면 초음파상에서 육안적인 간 내 담관이 잘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를 통해서 간략하게 2mm 정도까지를 정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확장되어 있는 간 내 담관 간략하게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정상적으로 이런 관상 구조물들이 영상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옆에 영상 보시게 되면 이 간 내 담관이 함유되는 지점에 종양성 구조물에 의해서 흐름이 막혀져 있게 돼요. 이렇게 담관의 흐름이 막혀지게 되면서 담즙이 정체되어지게 되고요. 여기에 따른 결과로 양측의 담관이 이런 식으로 꽃게 모양처럼 확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간 내 담관이 확장된다면 눈에 띄게 여러 가지 관상 구조물이 보인다는 점 영상과 함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뒤쪽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